오늘 유튜브 검색창에 에세이를 타입해 보았습니다. 글을 쓰기로 결심한 후 처음으로 에세이 쓰는 법을 검색어로 입력한 것입니다. 10개도 넘는 관련 검색어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중 에세이 쓰는 법을 선택하니 글쓰기 온라인 강좌 광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작가들의 유튜브 채널들도 제법 있는 듯 했습니다. 스크롤바를 좀 더 내리니 저를 위해 만든 것 같은 썸네일이 보였습니다. 내 글을 일기에서 에세이로 바꾸는 법. 내 수준에 딱 맞는 제게 꼭 필요한 영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클릭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에세이를 검색창에 타입한 것도 갑자기 든 친구 생각에 그냥 해보았을 뿐입니다. 언젠가 전화통화에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묻는 그 친구에게 주저리 조자리 설명하니 웹소설을 쓰는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에세이 쓰는 거네.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이런저런 본인 생각 쓰고 있는 거잖아. 그걸 에세이라고 하는 거야. 에세이라는 장르가 원래 어떤 작가가 자기 생각을 쓴 책 제목에서 유래한 거거든. 그래서 찾아보니 그 작가는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였고 그 책은 에세, 우리에게는 수상록으로 알려진 책이었습니다. 글을 지으며 사는 노년을 꿈꾼 후 글 쓰는 법에 대해 검색을 전혀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독후감을 쓰기 위해 언니에게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했으니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나도 몰라. 그냥 책 내용 너 경험하고 연결지어 솔직하게 써봐. 언니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감도 잡을 수 없던 저는 인터넷에서 독후감 잘 쓰는 법을 열심히 서치 했었습니다. 덕분에 다음에 2가지 조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독후감 제목은 책 제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독후감은 쓰는 책에 속한 글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글이어야 한다. 애초에 제가 기대했던 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독후감 제목을 만들고 나니 우왕좌왕하던 단어들이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독후감은 독립된 글이어야 한다는 말에 꽂혀 책 비평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신나서 독후감을 썼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법에 대해 배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리고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배움에는 시작점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시작점조차 제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것은 많아도 싫어하는 것은 많지 않은 제가 글쓰기는 참 싫어했습니다. 살면서 읽은 책의 권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관찰력이나 통찰력은 고사하고 생각이 깊거나 날카롭지 못합니다. 세상사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딱히 관심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글을 쓰자 마음먹었다고 어떻게 쓸까부터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편의 희극이지 않을까 합니다. 글 쓰는 법에 대한 공부를 미루는 또 다른 이유는 글 쓰는 저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올해 글쓰기의 첫 시작은 유튜브 채널 정보 탭에 있는 제 채널에 대한 설명글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휴대폰 화면 반만 차지하고도 저의 노안 시력으로 충분히 읽히는 그 적은 양의 글을 쓰는데 거의 하루가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쓰고 싶은 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너무나 명확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들을 막상 글로 옮기려 하니 머릿속 단어들이 엎어진 바구니의 사탕들처럼 그냥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작도 전에 내가 과연 글을 쓸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글을 쓰는 즐거움을 알기도 전에, 아니, 많은 작가들이 말하는 일명 글을 쓰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전에 글은 이렇게 써야 하고 이런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은 이렇고에 대해 생각한다면 아마 제 자신조차 읽고 싶지 않은 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짓는 이야기들이, 쓰고 있는 글들이 설령 누군가에게 낙서라 불리고 끄적인 것으로 표현될지라도 지금은 그냥 쓰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